이제 언론과 야당이 본격적인 흑색 선전 선거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일단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변호사비를 20억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 증인이 요거를 이제 나 거짓말한 거예요. 번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아니,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만들어냈던 녹음했던 녹취록의 주인공이 죽었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사고사 이런 것도 아니고 검찰도 뭐 특이 서양을 못 찾은 건데 이재명에 대한 실체를 밝히다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추리 소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얘기하면 잡혀갈까봐 그런 뉘앙스만 살살 풀어요. 근데 심지어 언론들도 다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제보를 조작한 사람이 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가 사망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작을 쏙 빼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외론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를 당했잖아요. 그럼 피해자잖아. 되게 웃긴 게 가해자에 대해서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범죄를 당하게 됐는지를 더 까발리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너무 좀 심한 게 뭐냐면 이 11월 26일 기사거든요. 변호사비 20억 요거 지어낸 말이다라는 진술서가 나왔다는 기사. 파이낸셜 뉴스인데 아예 검찰 진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보면은 자, 저와 이병철이 하였던 예전의 대화들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병철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병철이요,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이 아니에요. 지금 사망하신 그분 지금 보니까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녹취 조작 의혹 제보자 요 사람이 부검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요걸로 사인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CCTV를 봐도 외부인의 흔적이 없다. 출입 흔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지사 건이 그 무슨 대단한 경제사범 건이고 무슨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건이라고 수임료를 10억 원씩 20억 원씩 받은 그만한 일이 되냐고. 그걸 또 주식으로 뭐 줬다고. 이재명 지사한테 그 정도 재산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주식을 줬는데 그게 또 뭐 어떻게 쌍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 쌍용까지 가서 무슨 화천대유 하여튼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말이. 써내는데 거의 그 쥐구멍 하나를 보고 저 안에서 에어리언이 지구를 정복하러 튀어나온다 수준까지도 소설을 키워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이병철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병철의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이병철과의 대화 녹음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게 불과 11월 26일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변호사비 얼마 해줄 거예요? 저기 뭐 얼마 줄게.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돼. 이분 누군지 알아요? 이분이 이재명 변호하고 20억 받은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주세요. 우리는 그 정도 몸값 안 받으면 안 움직여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그것만 들은 거지. 야, 저 변호사가 이재명 그 변호라는데 20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들은 건데, 근데 결국 이 얘기가 나중에 루머로 돌아갔고 20억 받았다가 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20억을 줬냐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된 거야. 해보니까 웃긴 거는 검찰도 이거를 진술서를 이거 받았잖아요. 이러면 끝을 내야지. 아니 검찰이 너무 잘하는 게 변호사비 단가가 있잖아. 단가가 20억 정도 받으려고 하면요 최소 500억 건 이상 되는 무슨 송사 이 정도 돼야 변호사비가 20억 플러스 성공보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억은 진짜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20억짜리 이상 되는 이런 큰 건은요 쉽게 말해서 태평양이나
김앤장 아니면 받아볼 수도 수임도 못해. 당연하지. 그 건이 뭐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런 건들이. 많긴 한데 아, 일반인들은 우리 일반 변호사는 접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기사가 11월에 나왔으면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조작한 게 거의 들통이 났고 자기랑 같이 녹취를 한 사람도 나는 이거 아니다 지어낸 말이다라고 검찰에 가가지고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근데 검찰은 자기 말만 듣고 이재명 지사를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일이 점점 커진 일이 그럼 이 건으로 갖고 또 검찰이 나서 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타살 의혹을 갖고 실제 조사를 하겠다든지 이 건에 대한 인지수사 조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한번 떠들러 보라고. 못한다니까, 못하지. 이제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제 더 이상 이 쪽팔리는지 그만하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옛날처럼 고발 사주 같은 건들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떠들다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난 우리 그 언론은 언론 떠드는 그 언론 애들 입을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 너무 오늘 신기한 아침에 게 시사 프로인데 나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네. 그 시사평론가 완전 열받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사평론가들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기사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알아. 지어낸 다 말이고 알아. 기자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사가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요 말은 싹 뺍니다. 옛날에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은 딱 빼고 뭐만 하냐? 딱 이재명 후보의 그걸 제보한 사람이 죽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은 원래 조작했던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언론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또. 그게 왜 문제야? 언론에 압박을 가한다고, 민주당이. 와, 나 진짜 그거 언론은 듣다가 거짓말 해도 되는데, 정정 보도나 사실 보도 요구를 하는 그건 안 자체가 돼. 언론 탄압이야. 그거 진짜, 와, 나 오늘 KBS 보다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민주정편이 있어야 돼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 나올 때 이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도대체 김기현 거래고기 사건 연관해갖고 그 A 조사관은 왜 자살했나? 윤석열 씨의 가장 측근이면서 재산관계를 비롯한 비자금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친구 변호사는 왜 대리운전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을까? 대리운전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앉았던 차주는 죽고 운전했던 대리운전자는 멀쩡해. 뭐 이런 신기하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대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등등. 윤석열과 관련돼서 있는 사망 사고만 따져도 4명 5명이 넘어요. 그리고 뭐 홍준표 전 후보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윤석열이 너무 적폐청산 잡아가지고 5명이나 목숨 끊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죽기 살기로 파는 거야. 누가 정편에 나한테 자리 하나만 줘봐.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A, B, C 해가면서 내가 그 사망에 대한 스릴러 미스테리물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날려볼게. 그래서 종편에서 안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 예. 근데 어제 하루 종일 다음 포탈에 계속 그게 나와 있고 댓글에는 막 이재명이 또 죽였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국짐 정치인들 계속 그 얘기하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언론이 올리고 종편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짓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정 보도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고 해명하는 정도로밖에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저것들은 돌 던져놓고 뒤돌아져서 가버려. 아님 말고. 아님 말고고. 그래서 제가 니들이 믿거나 말거나 왜 이런 거짓말했어? 속은 니들이 바보지? 라고 끝난단 말이야. 거기다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뭐 정의당도 뭐 오싹하다 뭐 이지를 하고 있고 정의당이 오싹하다. 정의당 정의당 행태가 오싹하다. 오, 정의당 오싹해. 국짐에 원래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준석이 원래 그러니까 알겠는데 와 진짜 그거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언론에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혹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런 걸 받아주는 기사가 있나 없고 대부분 야당이 뭐라고 했는데 여당이 뭐라고 했다. 그 정도가 제일 객관적인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개싸움을 하자고 들면
사실 제일 먹히는 방법은 똑같이 개싸움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윤석열 물고 늘어져서 그 조사관들 가족들 만나보고 왜 자살을 결심해야 됐는지 도대체 조사 과정 중에 무슨 협박을 어떻게 하고 무슨 진술을 강요했길래 그 양반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그걸로 계속 조지는 거야 같이.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 우리는. 그러게요. 내가 해야 되는데 겨우 이제 11만 8천이라서 아직 12만도 안 되는데. 네, 12만도 우리가 안 힘이 되는 없네. 이런 힘없는 방송이라서 네.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미스터리 극장을 하고 싶은데 슬프네. 내가 그걸 못하네요. 네, 여러분 조댓구알 부탁드려요.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게 진짜 이분이 돌아가신 게 검찰 그다음에 나는 이게 그게 생각나더라고. 왜 그 전에 안철수 당에서 국민의 당에서 그때 무슨 문준용 씨 친구인 것처럼 해가지고 조작한 거 있잖아요. 인터뷰 조작해서 그 깜빵 다 들어갔잖아요. 안철수 쏙 빠지고 그 밑에 사람들 안철수가 과연 몰랐다니까. 안철수만 몰랐을까? 아, 몰랐을 것 같아. 대화를 했겠어. 안철수 핵심들이 다 잡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래, 핵심들이 끼리끼리만 하고 안철수는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또 이거 누가 시켰을까? 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 하여튼 지금 이와 같은 대안이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는 얘네들 수준이나 지금 전세의 불리함이 얘네들을 점점 더 이런 더티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더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진짜 답답하게 아닙니다만 외치지 말고 우리도 맞대결을 할 수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저쪽에다가 의혹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 쪽은 사실 훨씬 더 할 얘기 많거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언론 기울기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화딱지나고 하는데 너무 그럼요. 화내지 마세요. 네, 저도 지가 제일 내가 제일 화가 났지만 지금 좀 한번 쳐주시고. 네. 자,